다음에 말씀해 진행해서 PPT. 그 사전에 그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고등고본장님은 서울고등 너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불편해서 조금 떨어지는 수원고등고본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서울지방제 너무 가까이 있으시고. 제가 어제 대검 국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재판이나 공정해야 되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경우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대검에서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판결 내용일 수도 있고, 증인을 많이 부르냐 적게 부르냐 할 수도 있고, 재판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병역 결정을 하냐만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님도 그거를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기관도 얘기한다면 정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법원에서도 물론 거의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PPT 한번 보시면요, 개인회생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마련해놨어요.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고,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다시 또 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결정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2018년에 13.9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개인회생이 최근에는 7.3개월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법원에서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효과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부탁드리고요. 그 나중에 말씀 됩니까? 어떤 특별한 제도가 좀 어떤 시행한 게 있습니까? 네, 뭐 특별한 제도를 시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 이제 서울회생법원 등 전문 법원에 비해서 좀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거를 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 담당 판사님들과 또 회생 도산 판사님들로 구성된 도산 실무위원회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해서 업무 절차를 개선해서 여러 가지 사건 처리 기간이 좀 빨라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법원에서도 인천법원 같은 걸 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춘천법원장님, 네. 여기 그 제 고향인데 자꾸 이렇게 강원도를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춘천지방법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처리 기간이. 네네. 그게 특히 강릉 지원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12.8개월. 인천에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도. 이 평균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또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접수 건수가 좀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춘천은 그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회신 받고 하는 기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최종 면책까지 이르는 기간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결까지는. 네. 네, 인가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을 요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릉 지원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이 걸리니까 그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그 말고 한번 스토킹 범죄 관련된 PPT 한번 남겨주시죠. 스토킹 범죄가 21년도부터 범죄로 되면서 22년도, 23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2년도에 1924건이 접수됐는데 23년도에 전반기에만 1299건이 접수가 됐어요.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도 22년도에 959건이 됐고 올 상반기에도 1214건을 해서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수도권 지역의 형사지방법원을 보면 처리 기간이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법원장님께서도 잘 참고해 주셔서 형사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토킹 범죄는 절반 정도가 단순하게 스토킹만 있는 게 아니라 폭력, 뭐 주거 침입 등등과 거의 결련되어 있습니다. 뭐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결련되어 있고요. 거의 5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3%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아주 강력 범죄하고도
그쪽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그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여성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대부분 면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든지 인적 사항이 어떤 거라든지를 가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배려하는 재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는 또 특히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스토킹 범죄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걸 법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설정하고 또 각 재판에서도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끔 빨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흉악 범죄, 강력 범죄를 나서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다른 이제 법원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관련된 징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9년도에 9건에서 올해 13건인데 13건인데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3건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쉬운 1건이 있었는데요. 그다음 5년간 정직이 50%고 나머지 대부분은 견직과 감봉 등의 가벼운 그런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기 때문에 법원 공무원들께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고등법원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최근 들어서 법원 공무원들의 음주 행위가 많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징계 양형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음주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위원님의 뜻을 그 담당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